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7월 26일 월요일 중국 중화권의 증시 시황 한번 보는 영상입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이고, 그리고 제가 뇌피셜 조금 한 스푼 첨가를 해서 조금 중국 공산당이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날 중국 본토 증시는요, 3대 지수가 2%대 급락을 했습니다. China Stock Tumble Panic Selling이라고 해서요, 이 교육 당국 규제 강화 악재로 패닉 셀링이 출현한 데 따름입니다. 상하이 종합 지수가 2.34% 하락, 선전 성분 지수는 2.65% 하락, 창업한 지수는 2.84%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중국 본토 증시 좋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생 쪽도 보면요.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4%대 폭락했다고 시황 뉴스 나와 있습니다. 빅테크와 교육주 대부분이 하락세 면치 못했다는 설명이고요. 특히 메이투안이 13.76% 하락, 신동팡, 이 뉴오리엔탈이라고 해서 티커는 EDU가 붙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종목은 47.02% 폭락했습니다. 항생지수가 4.13% 하락, 국유기업 지수가 4.92% 하락, 이 레드칩 지수는 2.43% 하락을 하면서요. 홍콩 쪽의 항생지수가 4%대라는 엄청난 낙폭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에 상장된 중국의 교육주 프리마켓에서 이날 이제 곧 있을 뉴욕장 앞서서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텔 에듀케이션은 여기서 제가 확인했을 땐 30% 급락한 수준. 그 다음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이제 신동방은 26.62% 하락하면서요. 전날 부진했던 그 흐름, 전거래일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폭락 수준의 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흐름을 먼저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 등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 주력 자금이 이날 964억 위안 순유출했습니다. 그리고 큰 손으로 볼 수 있는 이 초대형 계좌에서요. 542억 위안 순유출했습니다. 사실 제가 통계치를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요. 이 최근에 수개월 사이에 볼 수 없었던 1,000억 위안 가까운 이 주력 자금의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급 심리가 무너졌다는 걸 이 공포에 따른 수급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 수급 상황이 뒤틀리면서 이러한 급락 장세를 만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대내외 자금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북향 자금은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 이제 매매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날 128억 위안 순유출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대규모 이제 패닉 셀링으로 인한 대규모 매도세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남양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63억 위안 순유출했습니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증시 매도세를 확인하는 이 규모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63억 위안 이제 홍콩 달러 수준의 이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등 이 주력 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이날 확대되면서 지수가 이 급락 장세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단위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는 차원에서요. 이제 중국 본토는 이제 마오타이가 5% 하락, 초상은행, 이 평안보험 등 이제 금융주가 금융섹터, 그 다음에 생명보험, 중국 생명보험 역시 5%, 4% 후반대 그렇게 낙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우량에 역시 8% 급락했고, BYD도 최근에 굉장히 전기차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이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에 강세에 힘입어서 올랐던 BYD가 이제 조정폭을 좀 확대했던 모습 4%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이크비전 중국 면세점 프랜차이즈 1인 중국 중면 역시도 5%대 하락. 이렇게 시총 상위 15개 종목 가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은행을 강보합을 제외하게 되면 모두 하락을 기록했고 낙폭 역시 컸던 이 중국 본토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요, 홍콩 메인보드의 거래액 상위 15위를 묶어둔 것입니다. 왼쪽 편은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주요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 바이두다 보니까
바이두는 이날 거래액이 46위 수준이었습니다. 홍콩 메인보드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네디즈, 징동그룹, 징동헬스, 바이두 등 이 모든 종목들, 플랫폼 주요 종목들이 6% 이상의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러면서 홍콩 항생지수 낙폭을 상당히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이투안이 15.81%로 상당히 거의 폭락 수준이었고 레디즈 13.29% 이제 하락, 징동헬스는 17%나 이제 거의 폭락을 하면서요. 홍콩 쪽이 전반적으로 더욱 부진했던 이날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중국 교육 당국의 사교육 규제 방안 시중에 퍼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 안긴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 당국의 규제 강화 관련 문서가 시장에 끼친 임팩트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K-12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 과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초, 중, 고등 사교육 시장의 업황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교육 섹터, 사교육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치 않는다는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이 평가했던 부분 간단히 한 문장으로 해서 보면요. 평안증권에서는 사교육 규제 완전 집행될 경우에 사교육 기관들 심각한 타격 받을 것. 이 국신증권 역시도요. 초중 고등학교 보충교육 관련한 업계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을 듯하다. 중신증권에서는 초중 등 과목 사교육 기관 지속된 구조조정 기간 거칠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개원증권은 추천 부문을 AI 플러스 교육 결합한 이런 업체들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커다신페이라고 하는 과대신비라고 하는 그래도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 업계에 있어서의 업황의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다시 역시 개원증권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증권은요, 이날 증시가 급락했던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시황 분석 이제 보고서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발표된 사교육 시장 규제 정책에다가 인터넷, 부동산 등 부문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등에서 이 시장 내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점이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일부 바이주 업체들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사전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랐던 주가들, 이 소비재 부분과 레저 서비스 부분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외 환경적인 부분, 특히 미중 간의 텐진 회의 등 노이즈가 나오는 가운데 이 미중 관계 개선이 어려운 점을 이제 최근 흐름에서 국제 정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중국 증시가 부진한데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제 천풍증권의 이 류천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 이 류천 전략가는요, 중국 본토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이 시장이 이제 중국 정책 당국의 정책 시행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책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이제 효율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공평, 이 평등, 정의가 이제 존재하는 사회, 이렇게 기조가 넘어가고 있다는 이제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환경 문제를 희생했고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부분을 용인했던 이 사회적인 기류가 있었다.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도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해줬는데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요. 공평함, 평등함 이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탄소 중립, 반독점, 반부패,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 주민들의 가용소득 수준 개선 등 질적 부분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 첨단 제조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대척점에 서서 대결을 해야 하는 이 전략적인 신성장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많이 키워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너무 파이가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중소기업들을 좀 키워주는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은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 강력한 사교육 규제 정책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맥락상 볼 때 이 인터넷, 지방정부, 부동산 등 전방위의 산업 내 영향력이 미치면서
이 중국 내 주민들의 가용소득 부분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제 첨단 제조업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기조라는 설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등 섹터에 대한 자금 회전율이 상당한 수준이고, 그러면서 이 중국 증시 내에서의 이런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변동성 확대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은 섹터는 방산 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면요. 정책적인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호 규제 정책에 따른 각 섹터 간의 수익성은 이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금이 일부 경기가 좋은 섹터로 쏠리는 현상이 일상다반사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중기적으로 좋은 것은 섹터를 보게 되면 신에너지차, 특히 이제 후방 산업, 이제 전방이 아니라 후방,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 배터리나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부분의 후방 쪽, 그다음에 반도체, 방산 부문 등이 굉장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좋은 섹터라고 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산 부문이 그나마 한번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텐센트 관련한 소식이요. 이제 보면은 중국 당국의 텐센트에 이 음악 저작권 독점 안 된다고 밝혔고, 이러한 부분이 텐센트 주가 이제 하락하는데 또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BBC 역시 Tencent shares slide after Beijing crackdown on music rights라고 해서 음악의 독점적인 권리에 대해서 독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난 단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6일 날 오후자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네디즈, 중국의 쌍두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이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텐센트를 좀 쫓아가려고 하는 이 업체가 있는데, 이 네디즈 클라우드 뮤직이 빠르면 이번 주에 중국 본토 상장 관련한 심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이고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들고 나오는 반독점법, 텐센트가 이 클라우드 뮤직 부분에 이제 방금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데, 어, 규제 당국으로서는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텐센트의 지위를 조금 해소시키고요, 네디즈를 좀 키워주겠다는 그런 심산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급락 흐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이 부진했다고 하면요. 국내 증시 역시도 이렇게 중국발 공포감이 전이가 되면서요. 상당히 부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0.91% 하락, 코스닥 0.75% 하락.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국내에서도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754억 순매도했다는 점을 보면서요. 이 외국인의 패닉 셀링이 국내 쪽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하향했다는 점은 장내 지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봤을 때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5위 가운데서 두 개 종목만 빼면은 다 하락이고, 한 종목 네이버는 이제 전 거래일과 동일했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부진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1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가 5.38%, 시장 내에 이제 단타를 하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인데, 이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 애간장을 들들 뽑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2.89% 하락, 이제 휴젤은 3.92% 하락,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굉장히 이제 미중 간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좋은 흐름, 중국에서는 나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온도차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Investors are buying American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제 금융자산 상품 등을 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면서 국내 쪽에서도 관련 기사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화권 증시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난 상반기에 미국 금융시장으로 몰려든 모습입니다. 상반기 펀드 유입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서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 대비했을 때 미국의 금융시장 호황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굵직한 빅테크들 줄줄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26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27일 애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28일 페이스북, 페이팔, 그리고 이제 29일 아마존, 30일 엑슨모빌, 캐터필러, 쉐브론 해서요. 주요한 종목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실적이 2분기에 어떤 실적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조금 제가 뇌피셜을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 한 스푼 첨가를 해서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성장보다는 공평 사회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산업 전방에 걸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하권 증시 전반에 엄청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 충격 고려치 않는 급진적인 정책식 시행 등에요. 중국 내 금융시장 대량 매도세 출현했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중화권 증시는 이제 전멸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사교육 제한 정책으로 인한 주요 교육 상장사 주가는 최근 며칠 동안 폭락을 하면서 거의 동전주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여파는 중국 주요 빅테크 플랫폼 업체도 전이된 가운데 26일 중화권 증시가 전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합리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국 당국은 왜 손해되는 일을 할까? 진짜 손해일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제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데요.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 뛰어난 인재들로 규제 강화가 시장 내 충격을 줄 것을 몰랐을지 그것이 우선 의문시가 됩니다. 이미 시나리오를 짜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든다는 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은 뭐 연예인들도 이제 선거를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당에서는 젊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입법, 행정, 부문, 심지어 공학 공부를 한 공학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경력 동안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면서요.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행정력을 비롯해서 이제 법에 대한 부분도 이해도가 높고 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인들 특유의 실용주의를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나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을 앞질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제 거대한 시장이라는 우호적인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산당이란 집단은 이런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이 된 일종의 싱크탱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시진핑의 장기 집권 노리는 최근의 흐름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중 간의 데이터 전쟁,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금융 전쟁의 이제 전초전이 나올 수 있는 점, 신성장 산업에서 맞부딪히는 미중 패권 국가 간의 그런 경쟁 모양새, 친환경 기조, 탄소 중립 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이 시진핑 장기 집권, 중국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내외 전국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사회라는 명분을 삼기가 필수적일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 이렇게 증시에서 중하권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손해보는 쪽은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이란 보스인 추판을 튕기면서 계산했을 때 자신들에게는 큰 손해가 안 된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요, 중국 시장에 대한 신용은 하락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줍줍한다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화권의 자본들, 중국은 공산당원이 1억 명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아직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본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간 자본 비율 확대라고 제가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화권의 금융시장 확대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물 경제, 특히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언제나 변함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그런 매력을 보면서 알면서도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부분에서 주요 업체들이 호실적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은 주가는 가치에 따라서 회복세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가기 앞서서 이 중화권의 금융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기업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을 하든 말든 이 사람들이 조금 이기적인 심산이긴 할 텐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우리 당국적으로는 크게 손해 안 된다. 뭐 신용도는 잊을 수 있다. 잃을 수 있겠지만 그건 중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융상품 가격이 급락하든 폭락을 하든 특별한 개입이 없이 가장 중요한 전국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포인트 이제 핀토를 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하면요. 규제 강화란 부분 중단기 플랫폼 테크 기업에는 악재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생태계의 업황에 대한 생태계 부분에서 조정 기간이 끝나면요. 이 과점 기업의 실적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 생각했을 때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국가 간의 이념 다툼이나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이제 부분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중국 자체적인 시장의 매력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가치에 따라서 이 실물 경제에서 회복세에 따라서 주가도 금융시장 내의 이제 결과 표현, 성적 표현인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자본 지분율을 높여서 차후에 미중 간의 금융 전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중국 당국이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자본이 중국 기업 지분율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선수책을 쓰는 것은 아닐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짜맞춘 듯이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악재가 출현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뭔가 악재를 내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후에 훗날에 뭐 대비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자신들이 짬짬이가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중화권 IT 플랫폼 업체들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펀더멘털을 믿고 중화권 종목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을 믿고서 기다리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는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각 주가를 낮추면서 거기에 나온 많은 매물들을 이제 나온 출회된 물량들을 이 중국의 당국 입장에서 한번 줍줍하지 않겠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무한도전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노홍철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 때 미리 아픈 척, 미리 되게 미안한 척 표정을 지으면 때릴 것도 약하게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격이 더 가하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 요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도 해석이 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화권 금융시장을 키우겠다는 중국 당국 사전 포석으로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진핑 권력의 집중화 부분에서요. 현재의 공평사회 캠페인도 추진을 하면서 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국 주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따라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현재의 중화권 종목들, 이 플랫폼 업체들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기적 악재를 맞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끼울 것이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이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시황 부분은 좀 짧았는데 제가 뇌피셜을 조금 한 스푼 첨가한 이 마지막 부분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제가 형광색 표시로 한다고 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중국 시황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시장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